안녕하세요. 하노이탑 세 번째 이야기 제3편 수의 규칙성과 표현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수식은 간단히 개념 이해만 하고 부담 없이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최소이동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로는 출발기둥, 목적기둥, 기둥의 개수, 원판의 개수 등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출발기둥을 A, 목적기둥을 C로 표현할 거고요. 기둥의 개수는 P, 원판의 개수는 N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이 P개인 하노이탑에서 기둥 A에 있는 N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TACPN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좀 복잡해 보이는 정의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원판을 옮길 때마다 매번 이 출발 기둥과 목적 기둥이 바뀌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노이탑의 기둥이 3개이지만 나중에는 기둥의 개수를 4개 이상으로 늘려서 탐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둥이 3개인 하노이탑에서 기둥 A에 있는 8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의 수는 TAC38로 표현할 수 있고요. 기둥이 4개인 하노이탑에서 기둥 A에 있는 5개의 원판을 기둥 B로 옮기는 최소 이동의 횟수는 TAB45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둥의 개수를 늘려서 만드는 변형 하노이탑은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수학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하노이탑에 대한 탐구를 모두 끝낸 후에 변형 하노이탑에 대한 탐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판의 개수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최소 이동의 수를 직접 구해봤는데요. 이 값들을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판의 개수가 하나일 때 TAC31은 1이고요. 원판의 개수가 2개일 때 TAC32는 3이고요. 원판의 개수가 3개일 때 TAC33은 7이고요. 원판의 개수가 4개일 때 TAC34는 15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둥 A에 있는 5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겨보겠습니다. 원판의 기호성을 생각하시면서 1번 원판이 매번 몇 번 기둥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예, 최소 이동 횟수는 31번임을 확인했습니다. 원판의 개수가 하나일 때부터 5개일 때까지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해봤습니다. 그 수들은 1, 3, 7, 15, 31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5개의 수들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인접한 항들 사이에 차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3이 되고요. 3에다 4를 더하면 7이 되고 7에다 8을 더하면 15가 됩니다. 또 15에다가 16을 더했더니 3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더해진 수 2, 4, 8, 16은 정확하게 2의 거듭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들을 계속 탐구하기 전에 몇 가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수학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그 별도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먼저 수열인데요.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된 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n번째 항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부릅니다. 다음에 계차 수열은 인접한 항의 차로 이루어진 수열을 말하고요. 등비 수열은 앞의 항에 일정한 수를 곱하여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계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많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자, 방금 전에 봤던 규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의 거듭제곱들은 앞에 항에다가 2를 곱해서 만들고 있죠. 일정한 수들 2를 곱한다는 거에 의해서 2, 4, 8, 6은 등비수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는 많은 규칙을 발견했지만 사실 수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수열의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볼까요? 방금 전에 봤듯이 최소이동의 수 1, 3, 7, 15, 31을 일정한 수들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시 재배열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해지는 수를 계속 뒤에다 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각 수들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주 쉽게 원판의 개수가 6개일 때 최소이동의 수는 얼마일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수열을 수를 특히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쉽게 그 다음 항을 예측할 수 있거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의 관찰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기둥 A에 있는 6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길 때 3번 원판이 옮겨진 최소이동의 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수학 영재가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어렵죠? 자, 이럴 때는 힌트를 주겠습니다. 자, 힌트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수의 표현인데요. 자, 기둥 A에 쌓여있는 6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길 때 최소이동의 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 더하기 2의 5승입니다. 자, 아직도 잘 모르겠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 힌트를 주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6번 원판은 단 한 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의 수가 1이겠죠. 자, 여기 1이 보입니까? 예,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를 아마 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6개의 원판이 움직인 각각의 횟수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표현한 수들에서 말했듯이 6번 원판은 단 한 번 움직이고요. 5번 원판은 2번, 4번 원판은 2의 제곱, 3번 원판은 2의 3승, 2번 원판은 2의 4승, 1번 원판은 제일 많이 움직이죠. 2의 5승번 움직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규칙은 수를 2의 거듭제곱, 6개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는 규칙입니다. 이와 같이 수의 표현은 수학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둥이 3개인 하노이 탑에서 TAC 35와 TAC 36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점화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점화식은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의 식을 의미하고요. 점화식은 수열의 규칙을 논리적인 식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한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고등학교 과정이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직관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기둥 A에 있는 6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과정을 보면서 점화식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기둥 A에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원판이 쌓여 있습니다. 6번 원판이 C로 옮기기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기둥 B로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6번 원판이 한 번 움직이고 기둥 B에 있는 5개의 원판은 다시 기둥 C로 옮기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 A에 있는 6개의 원판 중에서 6번 원판이 기둥 C로 가기 위해서 5개의 원판이 기둥 B로 가고 다시 5개의 원판이 기둥 C로 가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점화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6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과정을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좌변에는 TAC36은 6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가 되겠고요. 근데 먼저 그 기둥 A는 5개의 원판을 기둥 B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가 있고요. 플러스 1은 6번 원판 한 번 움직이는 횟수, 다시 B에 쌓여있는 5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가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기둥 A에 있는 원판을 기둥 B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하고 기둥 B에 있는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모두 TAC35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나오니까 2 곱하기 TAC35 네, 플러스 1 이와 같이 점화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6개, 5개일 때랬고요. 그 원판의 개수가 n개일 때로 일반화를 해보면 TAC3에는 n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n-1개를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의 2배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기둥 A에서 기둥 C로 간다는 이 표현이 좀 복잡하게 보이므로 이번에 생략하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T3에는 2배 T의 3의 n-1 플러스 1이 되겠죠. 점화식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학이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통과해도 됩니다. 원판의 개수가 n인 경우에 점화식을 이용하여 일반항을 찾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찾은 T3n 이퀄 2배 T의 3의 n-1 플러스 1인데요. 이 상태로는 일반항을 구할 수 없고요. 우리가 전에 설명했던 등비수열 형태로 변형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식인데요. 그래서 식을 변형해서 T의 3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T의 3의 n-1 플러스 1. 그러니까 그 전항에다가 2를 곱해서 다함항을 만드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수열은 초항이 T의 3n 플러스 1이 되겠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식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궁금한 학생은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에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n번째 항인 T의 3n 플러스 1은 첫 번째 항 초항 곱하기 R의 n-1승이거든요. 근데 T의 3의 1이 이게 1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미 알 수 있으니까 알고 있죠.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고 2 곱하기 2n-1, 즉 2n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좌변에 있는 플러스 1을 이항하게 되면 T의 3n, 즉 n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2n승 마이너스 2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벌써 이미 그 n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n개를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가 1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사실 2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 이런 수를 몇 급수라고 부르는데요. 몇 급수에서 나머지 항들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몇 급수의 양변에 미친 2를 곱하는 겁니다. 밑 2를 곱하면 2배 t의 3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항에다 2를 곱하니까 2 플러스 2의 제곱부터 2n승까지 됩니다. 이 식에서 원래의 식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2배에서 2배 한 거를 빼니까 TAC 3n이 되고 우변에서는 같은 수들이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그래서 남는 것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은 결국에 같은 값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 A에 있는 n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대용 횟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로도 표현해도 되고요. 이 수를 2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제4편에서는 이진법 표현을 이용한 원판의 이동규칙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개념인 이진법과 하노이 탑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노이 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은 분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하노이 탑을 검색하신 후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탑을 시작으로 수학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구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앞으로 올리게 되는 다양한 수학 관련 탐구 자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